안녕하세요. 마카오의 김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제가 동영상 브런치에다가 올렸던 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동영상 오늘 동영상의 제목은 사실, 진실, 거짓 그리고 거짓이라는 제목이에요. 똑같은 글이 내용이 브런치에 있고 그 글도 같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용어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어들이 보면 사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혹은 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명제에서는 이제 참 거짓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진실 혹은 참을 true 혹은 truth, 원래 명사형은 truth지만 보통 명제에서의 참 거짓 여부를 할 땐 true냐 false냐를 따지기 때문에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첫 번째 거짓은 lie예요. lie.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거짓은 false입니다. 요 차이에 대해서 이번에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술 혹은 명제, 문장이라는 게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스테이트먼트는 명제예요. 그러면 어떤 사실이 문장이나 명제의 형태로 서술이 되면 그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이걸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집합과 명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중학교 때인가 집합과 명제를 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범위에서 빠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 이 동영상을 보시려고 하면 이 집합과 명제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브런치에 연재하고 있는 매거진의 글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집합과 명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제가 이게 맞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왜 맞는데 라는 설명을 또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집합과 명제는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집합과 명제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왜 교육부에서 이걸 뺐나? 하여튼 빼려고 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제 동영상들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설명할 게 사실과 거짓에 관한 거예요. 그 사실, 우리가 팩트라고 하죠. 팩트. 팩트라는 게 뭐냐? 팩트는 존재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존재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이 거짓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거는 사실이죠, 그죠? 뭐 그거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얘기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적으면은 사실은 이건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적은 서술, 즉 사실을 적은 명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확실하게 어느 누가 봤든지 변화 없이 인 거, 존재하고 있는 것. 역사적인 것들은 존재하는 거죠. 존재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거짓은 뭐냐? 이거는 이제 아까 여기 설명됐죠. 진실이 아닌 것. 그 진실이 아닌 게 거짓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물결 표시를 했는데, 물결이 not이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음. 이게 거짓인 진술이죠. 인간이 죽지 않음. 이게 거짓인 진술입니다. 진술 혹은 서술입니다. 그래서 사실과 거짓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문장의 형태로 되는 순간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사실을 서술한 문장이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절대적인 사실을 서술한 문장은 반드시 참이 됩니다. 진실이 되죠. 하지만 서술 자체가 사실이라고 해서 서술 자체가 진실이라고 해서 그 사실의 존재 여부를 결정짓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부분집합에 관한 개념이기도 하고 조건부 명제에 관한 얘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글을 통해서라든가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라든가 뭐 비디오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자체는 아니에요. 그 사실을 서술을 한 명제죠. 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을 서술한 명제는 엄연히 틀려요. 엄연히 틀리고,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적은 명제에 대한 판단은 진실, 거짓, 그러니까 true냐, false냐, 그리고 미정으로만 선택할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답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수학에서의 명제로 정의된 스테이트먼트는 참 아니면 거짓이죠. 소위 말하는 바이너리로 아웃풋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명제예요. 근데 이제 실생활에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적게 되면 명제로 혹은 명제의 형태로 서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참이나 반드시 거짓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정리 혹은 어떻게 보완을 해줄 거냐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루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확실하게 참이나 확실하게 거짓으로 할 수 없는 명제에 대한 결론값을 미정으로 이렇게 둡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특징은 사실의 서술, 즉 그 절대적인 사실을 서술한 명제는 그 서술된 진실을 사실로 인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인 사실을 서술한 문장이 진실로 판단이 되면 그 명제 안에 있는 명제로 묘사된 사실은 사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짓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그 사실의 존재 여부, 이게 팩트냐 아니냐를 서술 없이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라는 거는 뭐예요? 사실이 엄밀하게는 사실이 아니죠.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사실인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하나요? 그거를 서술한 역사적인 증거나 이런 걸로 서술된 스테이트먼트가 진실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존재했다는 걸 저희가 인지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이게 이제 가면서 계속 설명을 줄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합리적인 논쟁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2번이랑 관계가 있는데 절대적인 사실을 서술한 명제는 무조건 참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참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숨은 조건은 인지가 정확하게 된 경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술은 참이고 그리고 그 서술에 묘사된 그것도 진실인데 사람이 그걸 잘못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예는 이번 그 동영상은 아닐 것 같고 나중에 제가 요거에 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를 한 것을 사실로 정의를 하면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거짓이 되겠죠. 이거는 아까 이제 그 거짓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참인 것에 참이 아니지 사실인 것에 반대 not fact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지 않은 것이 혹은 하지 않은 행위가 팩트라면 그러면 뭔가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거짓이 되겠죠. 이렇게 그게 F9번입니다. 이렇게 번호를 담그는 그 사이테이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를 어떤 증명 혹은 어떤 확인을 할 때 요거를 참조해서 혹은 요걸 이용을 해서 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려서 할게 팩트랑 진실, 스테이트먼트의 진실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 진실이라는 거는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진실이라는 거는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에는 시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에서는 이를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이론에 대한 명제가 절대적인 사실을 묘사한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해서 증명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참이어서 사실로 판단이 됐으나 결국 나중에는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됐더라도 이론은 이론대로 그 가치를 가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 힘의 이론을 들어봤을 거예요. F equal ma. F equal ma가 엄밀하게 따지면 안 맞죠. 그죠? 양자계에서는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고등학교 물리를 하게 되면 F equal ma를 배웁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죠. 다만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그래서 무조건 상황이나 그 시간이 변하면은 그게 변하더라도 무조건 진실이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 진실인 명제가 사실이라고 판단이 됐었던 경우예요. 특히 이게 시간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명제는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사실을 확인할 때는 증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본인이 경험하지 않거나 본인이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실은 저희는 그 스테이트먼트 명제를 통해서 입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입수한 명제가 맞는지, 그리고 그 명제가 사실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겠죠. 그럼 이제 제가 확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러한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진실 혹은 참이냐 거짓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증명이 필요합니다. 증거랑 증명은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증거는 그 존재에 대한 에비던스예요. 그리고 증명은 논리적으로 풀어낸 결론입니다. 그 논리적이라는 게 참 사람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논리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수학적 증명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수학적 증명이 가능한, 일단 명제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명제가 되면 그 명제는 수학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어요. 그 판가름을 하는 방법론이 이제 집합과 명제인데, 그것을 통해서 혹은 그 외에 또 다른 수학적 증명들을 통해서 그 스테이트먼트가 사실인지 확인이 되면 더 이상의 증거는 무의미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진실과, 그리고 이제 하나 빼먹었는데, 진실의 반대가 거짓이죠. false입니다. 그리고 진실의 반대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아닌 것, 그 스테이트먼트가 참인 상태에서 그 스테이트가 아닌 것, not을 붙이게 되면 false가 되죠. lie와 false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반대냐 아니면 사실에 대한 반대냐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진실, 그 true하고 false 개념에서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랑 비슷한데 서술,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더라도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이제 또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리고 문장이 절대적인 사실을 서술한 것이라면 그 서술은 항상 참이 된다. 네. 그리고 항상 참인 서술은 사실이다. 예.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절대로 어떤 환경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면 그 참인 서술은 팩트, 사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서술이 혹은 명제가 거짓을 서술한 것이라면 그 서술은 항상
false이다. 그죠? 참이 아닌 것을 서술을 하게 되면 그게 항상 false가 됩니다. 그 서술, 그 명제는 항상 false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거짓인 서술은 그죠? 항상 false인 서술은 거짓이다. 그죠? lie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술은 단순한 사실의 서술들이 여러 형태로 합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명제에서 나온 얘기인데, 명제에서 AND 조합 혹은 OR 조합 아니면 조건부 조합 등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의 서술, 하나의 명제가 사실상 여러 개의 명제를 합쳐놓은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그 스테이트먼트에 따라서 전체 스테이트먼트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거짓의 특징이 좀 있어요. 아까 사실과 팩트와 라이에 대한 특징처럼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단 그 서술의 형태가 되면 이에 대한 판단 여부는 수학적인 명제 규칙을 따른다. 이게 뭐냐면 일단 어떤 사항이 명제의 형태를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진실과 거짓 여부 혹은 참과 거짓의 여부는 수학적 명제를 따른다는 거예요. 특히 이게 이제 명제가 복합 명제일 경우에 이 규칙을 반드시 따릅니다. 그리고 제가 논리적 명제라고 했는데 수학적 명제는 사실은 그 명제 자체가 참 혹은 거짓으로 판단이 나는 것만 명제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인간사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논리적 명제, 수학적 명제 이렇게 나눴는데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제 unknown에 대한 처리 부분입니다.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두 가지인데 그 스테이트먼트가 참인지 거짓은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스테이트먼트죠. 사실에 대한 스테이트먼트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논리적 명제에서는 필요한 거죠. 수학적 명제, 수학에서의 집합 명제 문제에서는 아예 그런 문제를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인간사의 서술, 특히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미디어 기사들인데 이거는 이제 감정 영역을 포함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팩트 라이에서는 대체로 혹은 상황에 따라서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일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과거에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그 일어난 게 사실인 거지. 그 사실이면 사실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일어났다고 할 수도 있고 일어났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대체로 혹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사항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이면 true, 팩트고 사실인 거고 그 사실이 아니면 not fact면은 lie가 됩니다. 반면에 그 명제 혹은 서술에서의 true, false, 참, 거짓은 이게 이제 수학에서는 없는데 그냥 이제 일반 문장의 스테이트먼트는 대체로 혹은 상황에 따라서의 개념이 거의 대부분 존재합니다. 거의 대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어떤 명제가 대체로 혹은 상황에 따라서의 컨디션을 가지게 되면 unknown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unknown이 포함된 복합 명제는 무조건 답이 unknown이에요. 예.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명제에서 아마 이건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어떤 명제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방법, 거짓임을 증명하는 방법.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예. 거짓을 증명하는 게 훨씬 쉽죠. 그죠? 진실을 증명하는 것보다. 진실을 증명을 하려고 하면 그 스테이트먼트의 모든 상황을 다 확인을 해야 돼요. 다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일단은 그게 다라는 all이라는 게 만족하는지, 그게 하나고, 그리고 그 all이라는 조건에, 모든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다 진실, 다 참임을 증명을 해야 돼요. 반대로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거짓인지를 증명하는 건 되게 쉬워요. 왜 쉽냐면 하나만 찾아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상대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명제를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명제가 거짓인지를 증명하는 방법은 그 명제가 맞지 않는 경우를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논쟁을 할 때 많이 쓰는 건데, 그 논쟁을 할 때 자기가 뭘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뭘 주장하는 거를 깨는 게 훨씬 쉬워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논쟁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제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예.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이걸 배웠었습니다. 예. 이제 알 수 없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건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집합 명제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 컨셉을 왜 가져왔는지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죠? 두 번째 명제는 2차 세계대전은 1970년에 일어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앱솔루트한 사실을 서술한 거죠. 아니 뭐 2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났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건데, 일단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팩트니까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사실을 기술한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참이 되겠죠. true가 되죠. 근데 얘는 어때요? 2차 세계대전은 그죠? 틀림없이 일어났어요. 그죠? 근데 이제 1970년이냐 이거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언제 일어났는지 알잖아요. 1970년이 아닌 거는 확실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지금 사실은 S6은 복합 명제예요. S6이 S6이 참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게 사실이어야 되고 그 일어난 연도가 1970년이라는 게 사실이어야 돼요. 이게 AND 형태입니다. AND 형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P라고 적죠. P1, P2. 그죠? 근데 얘는 T예요. 그죠? 왜? S1이 우리가 T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아요. 이거 아니라고 우기면 곤란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F가 되죠? 그러면 S6는 어떻게 돼요? 예, S6는 거짓이 됩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 같은데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더라고. 예,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그래요. 그죠? 이거 아니라고 우기시면 명제 다시 보고 와야 되고. 자, 근데 만약에 이러면 어때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났는지 몰라. 예, 확인이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에 따라 이 명제가 바뀌죠.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일어났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1977년에 일어난 게 맞으면 이 명제는 참이 되고 1970년이 아니면 거짓이 돼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이걸 확인하지 못했거나 모른다고 지금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럴 경우에 바로 이제 unknown이 나오는 겁니다. 그 명제의 참 거짓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을 때 이거를 이 명제에 대한 확인 혹은 명제에 대한 답을 참 거짓으로 두는 게 아니라 알 수 없음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복합 명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복합 명제에서는 사실은 S6도 알 수 없음이지만 그 이유는 P1 때문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고 그거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연도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unknown이라는 게 명제에서 조커와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제 해보면 아는데 그 진리표라고 그러죠. 진리표를 쫙 그려보면 그 unknown이 들어갈 경우에는 대부분 unknown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and로 묶여 있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unknown이다. 그러면 그 명제는 무조건 unknown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감안을 하세요. 근데 이제 알 수 없음이 거짓 혹은 거짓 두 가지 다예요. 그러니까 그 false랑 그리고 false인 동시에 lie로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구는 대체로 둥글다. 이거는 사실상 unknown 명제입니다. 왜 unknown 명제냐 하면 얘 때문에 그래요. 대체로라는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스테이트먼트가 달라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unknown이에요. 그래서 얘는 unknown인데 만약에 이 지구는 대체로 둥글다는 이 명제가 항상 참이라는 스테이트먼트. 그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항상 이 위의 스테이트먼트가 항상 참이라는 스테이트먼트 이 S10은 일단 false예요. 그죠? 왜냐면 항상이 아니니까 변하잖아요. 그죠? false인 동시에 이게 항상 참이라 그랬어요. 항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S10 명제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unknown 명제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unknown 명제가 아니라는 거는 항상 참이든 거짓으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면 쭉 거짓, 변경 없이 참이면 쭉 참. 그죠? 근데 이거는 쭉 거짓이에요. 그죠? 쭉 거짓이에요. 요 항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아까 T5번이 뭐였냐면 항상 false인 서술은 lie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false가 아니라 lie인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부분을 잘 염두를 해두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기사가 24일 날 기사가 난 건데 이제 제목을 한번 보세요. 한국인 입국자 체육관 8시간 겸역 검사 이동 제한 논란. 자, 일단 제목만 봤을 때 이 제목이 명제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조건부 명제입니다. 원인 결과 명제예요. 사실은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다루긴 하겠지만. 그래서 S11은 사실은 복합 명제입니다.
8시간 있었고 검역을 했고 이동 제한이라는 두 가지가 엮인 복합 명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는 지구가 둥글다는 건 end였지만 얘는 이제 이렇게 원인 결과로 나타나는 조건부 명제고, 그리고 이 기사를 쓴 거는 뭐예요? 이 기사를 받아들이는 당신, 요게 이제 그럼 이제 요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이제 봐야겠죠. 자,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얘가 바로 unknown입니다. 왜 unknown이냐면은 일단은 그 S12는 참일 거예요. 그죠? 이건 거짓말에 관한 얘기를 나중에 하겠는데 참이라고 합시다. 8시간을 검역을 시켰어. 8시간을 검역을 시킨 게 참이야. 그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동 제한 논란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이동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조건부 명제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동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죠? 얘가 지금 이동 제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한국인 입국자가 8시간 있었다는 사실이 이동 제한이라는 의미예요. 이동 제한에 논란이 있다는 의미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카오에서는 다 합니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있어요. 딱히 한국인만 제한을 받은 건 아니에요. 논란이 있을 여지가 없다는 거지. 제한을 한 건 사실일지 모르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이 명제, 원래 이 제목의 명제는 unknown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기사를 썼어요. 이런 식으로. 이 기사를 썼다는 의미는 이 기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사실이길 바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 S12를 항상 참인 걸로 인지하는 순간 당신은 거짓을 인지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 신문 기사를 읽고 당신이 판단해야 될 거는 이 기사가 맞네 이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구나예요. 당신이 이거를 이 기사 맞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순간 당신이 인식한 그 명제는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그 거짓말은 단순히 false의 개념이 아니에요. lie가 돼요. 아까 요거 했습니다. 그죠? 항상 참이다. 요 항상 때문에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또 다른 예를 또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어느 패친께서 적어주신 건데 스테이트먼트 15입니다. 명제 15번.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확진자를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찾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명제가 사실인가? 사실에는 팩트냐는 거죠. 사실 이거는 NA예요. Not applicable. 이미 이거 자체가 스테이트먼트이기 때문에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인 거는 환자가 나오는 건 사실이죠. 그죠? 환자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확진자가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검사를 하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거는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아니죠. 그죠? 복합 명제인 동시에 얘는 사실이냐 팩트를 전달하는 스테이트먼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 서술이 참이냐 거짓이냐인데 이제 진실이냐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사실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스테이트먼트는 false입니다. 왜 false냐 하면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확진자는 빠르게 찾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히든이 된 게 뭐냐면, 그래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건데, 잘 생각해보면 확진자가 빠르게 늘지 않으면은 확진자를 빨리 찾을 수 있나요? 빠르게 찾는다는 게 이제 많이 찾는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조금 히든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명제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진자를 어느 나라보다 빨리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찾고 있는 거에는 빠르게 늘고 있는 거 플러스 혹은 and 그리고 이제 그 의료진이 빨리 이제 그걸 하는 게 이렇게 and로 묶여요. 요 조건이 성립해야지 빠르게 찾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확진자가 빠르게 늘지 않으면 확진자를 빠르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확진자가 빠르게 느니까 빠르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는 false예요. 명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거짓인가? 모르죠. 왜냐하면은 아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게 사실에 관한 절대적인 사실에 관한 스테이트먼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먼트가 false이긴 하지만 이 스테이트먼트가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못됐느냐? 예, 잘못됐습니다. 왜? false니까. 그죠? 잘못 이야기한 거는 맞아요. 바르게 이야기하려 그러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혹은 빠르게 늘고 있는 게 있어서라는 게 더 정확하겠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을게요. 이거 뭐 되게 참 내가 이거 보고 진짜 황당하긴 한데 예? 아주 뭐 나름대로 유명한 의사분이신 것 같은데 여기 비슷해요.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환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아까 똑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스테이트먼트이기 때문에 팩트냐 아니냐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테이트먼트에서 명제에서 팩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팩트가 절대적인 사실을 반영할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일단 복합 명제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보시면 똑같아요.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환자를 빠르게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근데 그럼 환자가 빨리 늘어나지 않으면 환자를 빨리 찾을 수 있어요? 환자가 빨리 늘어나는 게 또 이것도 이제 빠르다는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잖아요. 빨리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 환자가 빨리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찾아내는 거다?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 환자를 빠르게 찾아내는 거는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게 그 하나의 근거 서술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 S16, S16은 false예요. 예, 잘못 명기한 겁니다. 잘못 명기한 거예요. 확실하게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명제에 대한 걸로 증명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어느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네. 빨리 찾아야 전파 속도가 늦어지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조건부 명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빨리 찾는 거랑 전파 속도랑은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조건부 명제 증명을 할 때 이 부분을 다루겠지만 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집합 명제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틀립니다. 당연히 틀린 이유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조건부 명제, 복합 명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마카오의 김 교수였습니다. 본 강좌의 내용이 절묘하게 느껴지셨다면 지인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예, 늘 그렇듯이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